타이틀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옷도 이제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낮엔 잠깐 따뜻하는데 지금 다시 밤이 되니까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하면 또 시간적으로 봐서 우리 노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쓸쓸하죠. 젊을 때에 비해서. 또 그런 노후에 제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좀 힘들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큰언니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고, 형부랑 이제 90년대에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저희 형부가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MIT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 부부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있는데, 언니가 이제 미국에 놀러 오라고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둘 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휴가를 정말 앞뒤 다 붙여갖고 이제 눈치를 보면서 좀 약간 길게 내가지고 놀러 갔는데 내 식구가 그때 언니가 아메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와서 언니가 왜 이런 일을 할까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고 좀 솔직히 좀 거부감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언니가 잘한 건 뭐냐면 언니가 권하는 이런 자리에 나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도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때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설명 들으면서 제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상상이 되고 그려지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지금은 잘 괜찮은데 나중에 진짜 나 아프면 또 회사에서 나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드니까 뭔가 반드시 플랜 B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이제 나무가 지금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지만 이제 선물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아마 노동소득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의 자산소득을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그 이유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선택지라는 게 있죠.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제 소득원의 선택지가 있고 그 대안으로서 우리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아메이가 왜 그 선택할 수 있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노동소득 외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왼쪽을 보시면 물동이죠. 오른쪽은 파이프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세안하시고 씻으실 때 물동에서 이렇게 떠서 하신 분은 안 계시죠? 길어 오셔가지고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은 나오는 샤워기를 통해서 아마 씻으셨을 텐데 이 차이가 뭘까요? 저기는 노동력이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구축하기는 참 힘들지만 구축해 놓으면 매우 편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아메 사업이 이런 오른쪽의 분면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될까? 시대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는 이제 저성장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되고 있고 아마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고성장 시대를 지나올 때는 정책 목표가 경제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제 해서 굉장히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대변하는 게 이 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1988년도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여러 소박한 쌍문동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여기서 성동일 씨는 빚보증을 잘못 쓴 은행원으로 나오시고,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는 이제 이웃 사촌들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어떤 대화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돈이 있다면 뭘 해야 되나. 일산에 땅을 사나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성동일 씨는 당연히 은행에 가만히만 넣어둬도 15%가 나오는데 왜 저런 일을 하냐. 또 한 분은 강남에 음마아파트라는 게 있다는데 그걸 사야 한다. 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고성장 시대에는 다 정답이에요. 무엇을 하셔도 돈을 벌으셨어요. 그쵸? 맞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성장 시대에는요, 정책 목표가 어떤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일자리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걸 해결해야 되고요. 정책 초점도 복지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도 또 노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노년도 너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요새 많은 이제 예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는 몰락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영국에 이제 이렇게 기사를 보거나 이렇게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으면 노숙자가 너무너무 많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정말 영국이 맞을까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 영국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해외 원조가 필요할 만큼 나라가 예전에 영국이 아니거든요. 대영 제국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럼 미국은 괜찮을 거냐는 거죠. 근데 이런 예측이 미국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과연 계속 갈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달러를 계속 그냥 종이처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인 건 아시죠? 그 달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미국은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종이가 정말 언제까지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실물 경제라는 말이 뜨면서 그 워렌 버핏도 모든 전 재산 주식 같은 걸 다 던지고 금, 은을 사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실물 자산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지고 하는 이유죠. 달러가 과연 언제까지 힘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혼란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맨하탄에 있는 그 통신인데 거기서 NDR, 네드 데이비스 리처스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 자문사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이제 예상을 내놨냐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을 98%, 거의 100%죠.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사회 현상이고요.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건 이제 바로 이거죠.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고 로봇, 편리하긴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변수가 생기죠. 인간은 너무 약해서 로봇이 걸리지 않는 병에 쉽게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자본, 능력, 인맥, 법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보통 97년 IMF는 다 기억하실 거고요. 2008년 또 다 아시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보통 보면은 가장 큰 물결이 11년 단위로 온다고 해요. 그러면 97년 맞죠? 2008년 정확히 11년 후고요. 2020년 정확히 11년 후 2020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11년 후인 31년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시대적 배경과 외부 변수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이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기 자산 소득을 반드시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 표가 이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연장전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인생에 이제 열심히 일하던 이제 준비해서 후반전을 좀 사시다 보면은 연장전 잠깐 거치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전반전도 길어지고요. 그리고 후반전을 거쳐서 이제 연장전에 돌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이제 120세, 15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장전이 거의 전반전, 후반전을 합한 기간 동안에 연장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재정관리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저희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지만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그래서 정말 자립하셔야 돼요. 그런 수단으로서의 진짜 아메이가 정말 감사하고요. 또 AI가 그럼 개인의 삶에서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이렇게 꼽아봤거든요. 정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실직,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부양 부담, 그다음에 의료비 증가, 자녀 결혼, 그다음에 대출, 신용 문제, 은퇴 부족, 은퇴 준비가 부족하죠 저희가. 또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실패, 화재, 도난, 재교육,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자연재해, 이혼 이런 너무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과연 노동소득의 비율이 얼마를 차지하고 계신지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아마 보통 이 그래프가 거의 맞으실 거예요. 노동소득이라 하면 바로
내 노동력과 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노동 또는 시간이 0이 되면 곱하기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득도 제로가 되는 이런 구조를 바로 노동소득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일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나가라 할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임시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미래에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소득.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럼 계속 제가 이제 언급하는 자산소득은 이제 시스템의 구조라든가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시스템 소득은 좋은 게 노동과 시장과 관계 없어요. 그냥 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이런 걸 자산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데는 아까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노동과 시간이 줄어도 소득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준 책이 바로 이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부의 4분면, 거기서 이제 4분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공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이 네 영역 이외에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만 돈을 번대요. 내가 어디 속했는지를 보시면 되죠. 저는 저희 부부 둘 다 봉급생활자였어요. 그리고 나름 괜찮은 스펙에 괜찮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책을 읽는데 왼쪽 95%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 중에 95%가 저쪽에 속한대요. 그런데 5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 부는 5%밖에 안 된대요. 반대로 이쪽은 세상 사람의 5%만 이쪽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95%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거 좀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살면은 미래가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반드시 이 S 영역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진다고 그 책에 돼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받았기 때문에 아메이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쪽은 노동소득, 이쪽은 자산소득. 이 차이죠. 그래서 이 저자이신 로버트 기요사키는 좋은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돈의 세는 모를 수 있다. 돈맹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170페이지는 반드시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래요. 직장이나 자영업이 아니라는 거죠.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 어떤 분들한테 나 집이 있는데 목욕탕만 우리 집이야 막 농담으로 하시지만 그런 건 부채라는 거예요. 자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4.3문면을 얘기하시면서 월급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고정 지출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자산을 반드시 노후가 되기 전에 확보를 해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캐시플로우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캐시플로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도 계속적으로 내 통장에 꽂아 들어오는 돈, 수입, 이걸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소득원들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정말 요즘에 재테크에 정말 관심들 많으시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시장에 풀려가지고,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신 분 없죠? 젊은 분들은 아마 로망이신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이게 쪼개서 살 수 있대요. 이게 워낙 비싸니까. 0.0001개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냥 시범삼아 사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신반전자가 되긴 했는데 9층에서 8층에서 물렸던 분들이 이게 굉장히 좀 유동적이라는 거죠. 주식은. 그죠? 개미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도 주식시장은 외국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죠, 요새. 그리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과연 그대로 정말 오를까요, 계속?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인구 감소가 됐는데 부동산이 오른 경우는 전 세계 단 한 건도 없대요. 예외 없는 지수가 바로 이제 인구 감소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죠. 아파트 몰라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투자분커녕 그냥 그 원잡도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30, 66만 명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쉬었음 인구라는 게 있대요. 그냥 쉬는 거죠. 이유 없이 쉰다. 구직도 하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참 일해야 될 2030 세대가 오히려 부모 세대인 40, 50보다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재.
사상 처음이고요. 인구가 줄어든 2030은 쉬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캥거루족이 점점 되는 거죠. 왜냐면은 교육 수준은 높아지고 엄마들이 많이 가르쳐 놨는데 눈이 높아서 웬만한 직업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시시하다고 때려치고 뭐 공무원도 붙었다가 위에서 안 좋은 얘기 했다고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공무원 어렵게 돼서도. 지금 MZ세대들의 또 사고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일용직 청년 이런 분들이 이제 2만 명이 늘어서 욜로족 같은 걸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 평균 빚이 이제 8,400만 원이라는 집계가 나오고요. 이 중에 22%, 5분의 1 정도는 자기 소득의 3배 이상의 이제 빚더미에서 이제 살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진짜 자영업자 너무 많죠.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가 미국 그 큰 미국 전 자영업자보다 많대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무한 경쟁인데 연체 이자조차도 연체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이런 빚이 또 빚을 낳아서 나를 공격을 하고 이제 날씨도 추워지죠.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이런 것들. 또 진짜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곳에서 인력 감축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편의점만 굉장히 잘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그게 또 문제죠. 커피숍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요새는 편의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 이제 젊은 애들이 예전에 얼마 전까지 욜로 플렉스 다 아시죠? 플렉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물건 뭐 이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능력 이런 걸 뽐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즐기고 이런 거에서 무소비 무지출 족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식 산업도 굉장히 요새 안 되죠. 저 밀키트 같은 경우도 사서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먹는다고 해요. 1인 가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알뜰하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명품 뭐 브랜드 같은 것도 요새 이제 가격을 낮출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거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가? 앞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을 늘리셔야 돼요. 하나 수입원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부업을 하실 건지 또 뭐 집에서 또 밤에 부업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은 정말 쿠팡 물류센터 근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또는 대리운전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죠. 일 하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 그런 걸 하시는데 과연 그런 게 답이 될까요? 한번 이거 볼까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져요.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빕스 아시죠?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갔는데 국수 코너에 갔더니 직원들은 이렇게 쓱 지나다니고 얘가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마라탕 저희 마라 소스를 해줘라고 했더니 다른 분이 아니고 마라 소스를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는 것까지 힘이 털겠죠? 그죠? 굉장히 깔끔하고요. 매우 정확했어요. 그리고 예전 소식을 생각해보시면 24시간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까요? 네, 휴가를 달라거나 아프다고 병가를 내거나 집안에 일이 있다고 주퇴하지 않겠죠? 굉장히 사람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만들어줘서. 사람은 100명도 없었어요, 여기에. 또 뭐 하나를 더 보면 이렇게 이거는 네일 여자분들 아시죠? 이게 얼마나 비싼지 네일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고 크기가 다 조정한 거예요. 그리고 네일 한번 하면 시간 예약해서 오래 걸리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순식간에 다 너무너무 예쁘게 되고요. 너무 완벽하게 돼요. 완성품 볼까요?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되고 굉장히 한 10분의 1, 20분의 1인데 네일샵 가실까요? 여러분들? 안 가시겠죠?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무인 기계를 하고 우리 뭐 사진 찍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없고 이런 기계 놓고선 하는 것도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네일샵.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하지라든가 이런 자영업 하지라는 게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메 비즈니스가 그럼 어떤 비즈니스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메 비즈니스는요, 요즘에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프랜차이즈인데 개인형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국제 사업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분명히 로버트 기요사키가 ES에서 BI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산 소득을 위해서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중간에 여기 넘어가는 이 장벽이 너무너무 높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두껍고요. 너무너무 높아요.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사람이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야 되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근데 딱 하나가 거기에 있었어요. 편승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일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아메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배우시라는 거예요. 돈이 들지 않고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짜투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꼭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진짜 퇴근하고 제 휴가는 다 아메이로한테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면 이제 자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메이는 바로 이 두꺼운 벽을 깰 수 있는 도구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네트워크 다 아시죠? 마케팅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사람들 간의 관계와 추천, 신뢰, 팀, 많은 가치들이 모여야만 실질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일 경제 용어에도 나오죠.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그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제 비용을 없애서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그 수익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이게 정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용어의 정의거든요.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는 인터넷으로 그냥 직거래를 하게끔 하고 포인트를 캐시백 받기. 이게 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저희 딸이 그 공대 중에서도 그 경영학과랑 좀 약간 접목이 된 산업 경영공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듣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교수님께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방을 하는 회사는 수만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전 세계 2개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중에 아메이가 있었다는 거. 나머지 하나가 뭐냐고 제가 딸한테 물어봤는데 아메이만 이 꽂히고 안 들렸나. 이게 싹 지나서 제가 계속 알아내라고 했는데 결국 못 알아냈거든요. 결론은 거기 아메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이게 나중에 이제 상속세 되는 일인데 회사를 잘못 고르시면은 나중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노후가 됐을 때 이 회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직접 판매, 직거래 좋아하시죠? 저희가 직판장 같은 거 가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싸게 살 수 있고 저분들은 충분한 마진을 하면서 이제 좋은 가격에 줄 수 있고 결국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다단계 아닌가요? 단계가 여러 개 해서 내가 비싸게 살 수 있는. 대신에 편리하죠. 집 밖에는. 지금 아마 이 형태는 편의점만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은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편리하니까 가죠. 또 마트 좀 싸다고 해서 700원을 할인을 해줘서 마트를 간다 해도 정말 낑낑대고 좀 들어와야 돼. 그죠? 번들로 사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온 거에 대부분 많이 버리기도 하고. 그냥 아메이는요. 품질, 퀄리티를 굉장히 높인 거예요. 2배 이상의 원가를 들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AB용, 회원가입 하셨죠? 회원가입에 하신 분들한테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써본 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중간에 35%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돌려주겠다는 거죠. 다이렉트 셀링이고요.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냐. 이 택배를 받으신 분이 아메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내 친구, 우리 가족, 또 이웃들한테 그냥 알리는 거야. 써봤더니 좋더라. 우리는 이건 늘 하잖아요. 구정광고는. 돈을 받든 안 받든 다 하고 계시죠. 음식점이 너무 맛있으면 추천하시잖아요. 그죠? 재밌는 영화를 보시면 이야기 하시잖아요. 돈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적인 구전을 하셨을 때 그 친구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마음에 들어 함께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이 캐시백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수입의 원천은 누구를 이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중간에서 전지현이나 김연아나 박보검이 했던 그 역할을 내가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정당하게 나한테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너무 멋진 기업들이죠. 큰 기업들이지만 이 기업들은 저한테 이런 수입을 주지 않아요. 그죠? 살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그냥 권리만 있지 그 중간에 내가 친구를 같이 함께 소비를 했을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죠. 정말 이런 분들이 다 중간에서 가져가는 거를 우리한테 환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아메이는 직장을 다니시던 자영업을 하시든 시간과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점포도 필요 없고요. 어떤 직원을 고용하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재고를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다이렉트 셀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 수익의 원천은 바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없애고 그냥 바로 내가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내 거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얼만큼 가져올지를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생필품에 주목을 해야죠. 생필품은 누구나 쓰고 반복해서 쓰고 죽을 때까지 쓴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1등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베조스가 기자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10년 후에 어떤 산업이 뜨고 잘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나는 10년 뒤에 뭐가 잘 될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앞으로 10년 뒤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들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생필품이죠. 그죠? 저희가 10년 후에 머리를 감을까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양치를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누구나 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랑 함께 같은 제품을 쓰는 친구를 한번 늘려가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뉴트리션 쪽하고 서플리먼트 그리고 뷰티 쪽, 그다음 홈 앤 리빙으로 이제 크게 나뉘는데 이제 뉴트리라이트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뉴트리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자사 유기농 농장을 갖고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과학이 접목된 그런 제품들을 이제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엑스 판매 1위 제품이죠. 이렇게 정부가 인증한 유기농 농장을 실제로 그 안에서 공장이 아닌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약사가 보는 약사 공론이라든가 뉴트리언티지 같은 이제 저명한 영양학자들이 보는 그런 잡지에도 실렸는데 이 더블엑스가 DNA 손상, 이거는 한마디로 암세포를 되돌리는 뜻이에요. LDL 콜레스테롤 손상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를 아예 그냥 기사화했다는 거죠. 이건 제약해서 어떤 제품도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자연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거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식물 껍질에 있는 식물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 색깔들을 우리 몸에 넣음으로 인해서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 GMO 너무 무서운데요. 우리나라는 GMO에 대한 표시의 기준이 한 개도 없는 나라예요. 유전자 변형식품이고 이거는 뭐냐면 식물과 동물을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좀 게임 분들은 이렇게 뭐 데모도 하시고 시위를 하시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GMO 그 수입 1위 국가인 건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1위예요, 저희 나라가. 왜 1위일까요?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GMO는 식물 에이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실질적인 건데요. 세균 유전자하고 식물을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콩이 안 상해요. 박테리아 유전자를 넣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딸기하고 토마토를 안 먹게 됐는데 토마토와 딸기는 100% 넙치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식물을 먹는 건가요? 동물을 먹는 건가요? 이게 왜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에이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더 심한 거죠. 종이 틀린데 동물과 식물이에요. 동물과 식물을 접목한 이거를 우리가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데 이걸 먹었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병이 걸릴까라는 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몬산토 이거의 대표적인 회사고요. 어떤 군수기업보다 돈이 많은 회사거든요. 전 세계 식량을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도널드 트럼프도 꼼짝을 못하는 회사라고 해요. 너무 돈이 많고 정치자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렇게 그런 고발하는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마트에서 엄마가 하나 둘씩 뭔가 물건을 사올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보다 세포수가 작은 이제 쥐가 참 불쌍하죠. 항상 저희 대신 고생을 하는데 정말 이 마트에서 한 걸 그냥 먹였더니 이렇게
이유 없는 혹이 달리고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이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과연 이제 먹거리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 정말 표시 안 해도 되죠? 제 사촌이 캐나다에 있는데 거기는 0점 몇 프로 뭐 비슷한 것만 있어도 다 표기를 해야 된대요.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보려보면 그런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의 자연에서 이렇게 재배한 작물을 정말 영양소 그대로 저희 식탁까지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제품을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정말 세계 탑5 브랜드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진짜 명품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인데요. 탑5 표시 보이시죠? 그리고 미스 아메리카의 공식 후원 제품이기도 했었고 또 샤넬, 랑콤, 클리니크, 시시에도 물론 이 네 개는 계속 순위가 바뀌어요. 하지만 저희는 부동의 그 탑5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세상의 모든 여자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게 저희의 로고고요. 오늘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었지만 우리 한국에선 부산 국제영화제 비프의 정식 저희가 최고의 스폰서였죠. 이런 제품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진짜 집에서 그냥 피부과 이제 안 가셔도 돼요. 피부과에서 처진 얼굴, 그다음에 피부 탄력, 뭐 친밀도, 모공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또 퍼스널 케어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씻고 나오셨죠? 또 들어가셔도 씻으실 거죠? 이런 것들도 안전한 걸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다 있는 제품들이고요.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통로 3개 다 알고 계시죠? 경피독이라는 이제 책이나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밖에서 바르기 때문에 되게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많은 예를 드는 게 그거죠. 독사가 있는데 독사의 독을 마시는 것과 독사한테 물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할까라는 거 했을 때 독사의 독을 마시면 살아나요. 왜냐하면 경구독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간 거는 여기 간이라는 해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해독을 해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는데 경피독, 피부로 스민 독은 바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양은 미미하지만 그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체외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이게 우리가 씻고 바르는 걸 너무 오래 하고 있잖아요. 평생 하고 계셨죠? 아기 때부터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재앙으로 온다라는 거죠. 특히 팔 안쪽을 1이라고 봤을 때 턱, 손 보시면 발 뒤꿈치 생식기는 42배. 그러니까 만약에 안 좋은 그런 세정제 같은 거를 우리 아이를 닦였다. 우리 아이 이제 아래쪽을 닦여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또 생식기 위험한데 그리고 특히 입에서 치카하시죠? 점막으로 흡수되는 그 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점막 흡수는 되게 높거든요. 다이렉트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음식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경피독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고요. 보세요. 유아용 세제 모두 방부제를 사용했대잖아요. 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아메이는 공부해서 알려주는 일이거든요. 파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놀랍죠. 실제로 아메이 제품을 몰랐을 때 아메이 제품 발랐을 때 이렇게 아기가 달라진 사진 보고 저도 너무 놀라서 이렇게 캡처를 해놨던 사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졌죠, 아기가. 그래서 이런 경피독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폼 클렌저 매일 이제 사야하시는 거에도 이런 다른 회사 쭉 했는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치약. 정말 어쩌면 치약을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공기업을 다녔는데 공기업은 그 의무적으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한두 명씩 채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거기 오신 분이 이제 저랑 이제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간첩교본 얘기를 하시는 이제 남한에 내려가려면 공부를 하고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글리스터 치약이 있었대요. 한국에 내려가서 글리스터를 모르면 간첩이라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공항에 가보셔도 그 뭐 몇 미리 이상은 못 갖고 들어간다라는 거에 얘가 저희 치약이 실물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김포공항에 가보세요. 저희 치약이 들어가 있어요. 치약 대표로.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치약이고, 근데도 좀 다른 치약을 많이 쓰시죠? 안타까워요.
저희 또 칫솔도 치약만 잘 아시는데 칫솔도 반드시 저희 걸 진짜 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만든 신문이라는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타사 칫솔을 현미경으로 당겨봤더니 그냥 다 일자로 깎아놔서 저러니까 잇몸이 패이고 피가 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단가가 좀 비싸게 올라가더라도 우리 이는 소중하고 평생 쓰셔야 되기 때문에 끝을 다 하나하나 그 수많은 모를 다 동글려 놨다는 이런 걸로 쓰시니까 저희 치약 칫솔을 쓰시게 되면 바로 잇몸에 피가 나시던 분이 한 번에 안 나시거든요. 진짜 이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제품은 잘 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뱉을 수 있을 때부터 치약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 큰애는 좀 다른 걸 쓴 기간이 있었는데 둘째는 그냥 뱉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제가 이제 아메를 알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아메이 치약 이외에는 써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걔가 우연히 19살 때 파자마 파티를 하게 된 갑자기 친구 집에서 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치약 칫솔을 줬대요. 저희 아이가 돌아와서 내 한생 처음으로 타사 치약 칫솔을 써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저게 맞나 봐요. 진짜 잇몸이 뜯기는 것 같았대. 진짜 걔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알려주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진짜 그 순간. 그거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걔는 자기 떠나왔지만. 그래서 너도 나중에 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저희 제품은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쓰시게 되면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성분이 또 무섭죠. 바퀴벌레는 공룡은 사라졌는데 바퀴벌레는 멸종되지 않은 거 아시죠? 그 바퀴벌레가 치약을 넘지를 못해요. 그게 타사 치약이거든요. 치약을 밟으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타사 치약에는. 그래서 그냥 바퀴가 넘어가다가 뒤집어져요.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그리고 노안이라든가 두피 노안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아무리 얼굴에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만약에 여기 안 좋은 계면 활성제를 쓰는 샴푸를 쓰신다면 노안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저희는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실까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런 자리에 계속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은 미래 저희 자손들한테 줄 선물이죠.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세제. 저희는 무린 세제죠. 인산염을 넣지 않아요. 인산염을 넣게 되면 부영양화가 생겨서 강에서는 이제 녹조, 한강에 녹조가 생기죠. 녹조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는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폐사를 하거든요. 해양 식물들이 동물들이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인산염을 넣지 않은 친환경 세제라는 거. 저런 이런 일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보시면 진짜 명품이죠. 그리고 아메이 홈 같은 경우는 담는 용기까지도 다 친환경으로 만든 제품. 정말 너무너무 믿을 수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래서 제품만 바꿔 쓰셔도 환경 운동을 하시는 효과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또 세제 같은 경우는 다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마트의 어떤 싼 제품보다도 싸고요. 비교를 해보시면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홈앤리빙 보시면 전 세계 이제 판매 1위 정수기 청정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9가지 사람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증을 받은 명품 청정기가 있고 또 오염물질, 지금 지구상의 오염물질,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다 거르는 정수기. 정수기도 청정기도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3기관의 인증을 다 받아내서 믿고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앰모스피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 세계 판매 1위죠. 저는 제가 전 세계 판매 1위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전 세계 판매 1위냐고 막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항상 요새는 너무 편한 게 예전에는 일일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항상 그래요.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은 없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그러고 하면 유튜브에다가 전 세계 판매 1위라고 떠드는 회사는 아메밖에 없거든. 왜냐면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쟁사에서 보고 그게 소송이 되게 되면 무조건 그게 가짜면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기업은. 근데 저희는 유튜브에 대고 1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냥 다른 거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또 두 가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안방하고 거실에는 이제 큰 걸 놨고 아이들 방에는 블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방곡곡 왜냐면은 이렇게 벽이 막힌 곳에서는 공기가 순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돈을 아끼시고 이런 건강에 왜냐면 우리 오래 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무지출족 막 이러면서 했는데 특히 식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엄마가 집에서 한 분이 좀 수고를 해주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조리 도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요리를 참 못하던 직장맘이었는데 아메이를 덕분에 요리를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건 뚝딱뚝딱 잘 하거든요. 쿠키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지금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또 케이크 올 일이 또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퀴는 진짜 가장 싼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케이크 뚝딱뚝딱 나올 때마다 돈을 버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아메이의 퀄리티에 준하는 명품 생필품들 그래서 뭐 소스류라든가 재질류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밥도 나왔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고 드실 수 있고 진짜 퀄리티 하나로 승부를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핑리대 아이들 기저귀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다이옥신이 나왔어요. 아기 기저귀에서 다이옥신이 나와도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도를 굉장히 작은 지면에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저런 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진짜 캐치해서 알려주면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난 몰랐네. 근데 나 이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네. 이러면 저는 계속 브랜드 체인지를 했거든요. 제품을 바꾸고. 저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저희가 90일 반품 환불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이렉트 셀링이거든요. 다이렉트 셀링 기업 중에서 보시면 아메이는 2013년에도 얼마 전 이제 집계가 2025년 안 끝났으니까 부동의 1위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건 저희가 집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가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을 내가 알려가지고 어떻게 보너스 줄지 궁금하시죠? 빠르게 알려드리면 일단 한 달간 1일에서 말일 적립 포인트를 합산해드려요. 그리고 보너스 지급 퍼센티지가 옆표에서 결정이 끝나면 실제로는 나의 물가 보정지수라는 게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적용을 해서 곱해서 드리는데 다음 달 14일에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때 개념이 있는데 PV라는 게 있고요. BV라는 게 있어요. PV는 포인트 밸류라는 이제 준말이고 한마디로 몇 프로를 줄지 그 정하는 포인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고정치고요. BV는 변동치라 해서 비즈니스 볼륨에서 실제로 PV가 정해졌으면 그 퍼센테이지를 BV에다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너스를 BV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 하나 예를 들면 더블X 가장 많이 팔리는 더블X를 얘기를 들면 PV 가격은 91,000원이죠. 그리고 이제 46,000 뭐라고 돼 있고 82,700원 이게 있어요. 아까 PB 대 BB 현재 지금 2025년 기준 보통 이제 1대 1.8 정도거든요. 이걸 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자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산은 가치가 올라가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아까 내가 집이 있는데 그 집 값이 올라가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불투명한데 이 회사는 이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물가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BV고요. 제가 어떤 다른 회사 뭐 다단계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그런 뭐 용어에 상관없이 물어봤을 때 BV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소비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겠죠. WX가 91,000원이 10만 원이 넘는 시기가 오겠죠. 그죠?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PV는 고정치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91,000원에서 보시면 82,700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10%를 국세청이 줘야 되는 나라죠. 그 부가가치세를 뺀 그 순수 제품 가격이 82,700원이거든요. 그러면 91,000원이 10만 원이 됐다면 BV도 따라 오르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 보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곱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진짜 아메이 너무너무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랬거든요. 이걸 이해한 다음부터. 그래서 내가 혼자 자가소비를 바꿨어요. 그럼 3%를 돌려받고 근데 아까 BB가 있다라고 했죠. 그 개념을 곱하면 원래 6,000원이 아니라 1,800원을 받으실 수 있고
나한테 알려준 스폰서, 연두새, 네 있고요. 3명의 친구와 함께 썼다고 가져가서 5명이 같이 쓰면 100만 PB죠. 100만 PB는 저 옆에 보너스표 요일에서 맨 아래부터 빼주기 때문에 ABC를 나눠주고 내가 가져가는 거는 4만 8천 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수입이 역전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아마 모셔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폰서는 빼고 저 파란 동그라미를 한번 따로 떼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는 좀 더 많이 받죠. BV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스폰서와 함께 만든 거지만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 이하기 때문에 이때 돈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 3명만 봤을 때 이 안에서 아까 저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죠? 이건 뭐냐면 내 수입은 스폰서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로 뭐 내가 사업하니까 스폰서가 좋겠지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폰서는 스폰서의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그래서 이게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은 마케팅입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혼자 쓸 때 6명의 친구를 해서 7명이 함께 쓸 때 또 확장이 돼 시간이 흘러서 25명이 됐을 때 79명이 됐을 때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는 걸 보시면 굉장히 사람이 늘어난 수보다 금액이 많이 빨리빨리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이거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79명을 어떻게 만드냐 나는 판매 같은 거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내 마트를 홍보해서 마트에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좋으면 구전이 또 구전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건 염려 안 하시고 또 스폰서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부터.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아까 지금 보여드린 그 모양이 됐을 때 이거를 자산, 아까 계속 제가 자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자산으로 환산했을 때 350만 원 정도가 이제 캐시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산 가치가 얼마냐? 15억 정도의 어떤 가게를 갖고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이 세라는 거예요. 가게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5억 건물을 사실 수 있으세요? 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79명 같이 쓰는 친구를 늘려나가는 게 빠를까요? 이것만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저건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시면 아마 아메이를 알아보는데 좀 더 즐겁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서 저희는 이제 브론즈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것부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스폰서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3% 애용하는 친구 3명과 함께 내가 9%가 되면 월 15에서 2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고 또 그 시간이 이제 흘러서 확장이 돼서 그 친구가 또 친구들과 함께 쓰는 일이 벌어져서 브론즈 빌더가 되면 월 80에서 120만 원에 이제 지금 정액으로 30만 원이 추가로 또 아메이가 보너스를 주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는 마트를 바꾼 친구를 늘렸을 뿐인데 부업을 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벌고 싶은 게 100에서 150만 원 아닌가요? 특히 주부들이 가장 원하는 돈이거든요. 추가 수입. 그런 것들을 충분히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미팅에도 안 나오고 하지만 저 친구는 저 돈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시간과 함께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회원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핀을 도전하시면 되고요. 누가 강제하거나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벌고 싶은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메는 뭐를 하는 일이냐. 그냥 생필품을 바꿔 쓰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냥 사업의 시작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마트를 막 다니지 마시고 저기에 아메이 마트에 없는 건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저기 있는데 굳이 아메이에 있는 거를 저쪽에서 사지는 말자는 거죠. 굉장히 쉬운 결정이잖아요. 그 결정만 바꾸시면 30만 원 생활비. 어떻게 보면 되게 anyway money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을 어쨌거나 써야 되는 돈. 그게 생필품에 쓰는 돈이거든요. 그 돈의 일부를 다른 마트에서 쓰자는 거예요. 굉장히 시각만 바꾸시면 되고요. 이 생활비 30만 원이 결국 내 이제 종잣돈 시드머니가 돼서 이제 불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필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쓰고 반복해서 쓰고 죽을 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꼭 내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구든 말씀해서 함께 쓰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하고 자란 세대라 저는 너무 이걸로 이해가 딱 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이거. 제가 나중에 다 은행에 있는 돈을 제가 다 막 가져오고 했었는데, 여기 각 나라의 수도, 여기 서울도 있어요. 각 나라의 수도라든가 주요 도시가 쭉 나열되어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그 말에 가면은 시드니에 갔다. 이제 이번에 시드니 여행이죠. 시드니에 가면은 시드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한해서 호텔이든 빌딩이든 별장이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세를 받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다른 친구가 내가 산 그 별장에 있는 그 시드니를 딱 주사위를 던져서 거기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그 친구는 돈을 내고 지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한마 땅 따먹기 같은 느낌인데 결국은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 anyway money라는 거죠. 오늘도 샤워하실 거고 요리하셨을 거고 숨 쉬고 계시고 그죠? 물도 마셨을 거고 세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른 마트 가지 마시고 우리 아메이 제품으로 이렇게 이게 다른 마트 말고 우리 마트로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내 매출로 잡히면서 다시 캐시백 내 소득으로 다시 돌아오는 개념.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부루마블 판에 내 말을 많이 놓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서울대 유기훈 교수님 팀 이 표 많이 보셨죠? 이거를 되게 2090년 그러니까 되게 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계급표가 이거거든요. 1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0.001밖에 안 되죠. 2계급은 인기 정치나 연예인, 스타 이런 분들이고 3계급은 이제 3계급이 제일 놀라워요. AI. 그죠? AI가 저희보다 위에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리고 그 밑에 99.997%가 프레키아트 계급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단순 노동자로 전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AI가 너무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늦은 시간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가진 자와 네트워크에 속한 자, 딱 이렇게만 구분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 그냥 보시고요. 메이드 집안일 해주는 로봇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어머. 상상 가격으로 섹시한 메이드를 고용했다는 남성. Hi, how's it going? Come on in. 집안을 구경시켜주는데 첫인상이 너무 강렬합니다. Stop, what are you doing? That's my mirror. 그녀의 과거만 뒤틀어보곤 정신을 못 차리는 남성. 요리라도 시켜볼까 하는데 얼씨구 Alright, come on, stand up. 프라이팬 쥐는 것조차 힘듭니다. That's a weight, that's a weight. Stop, sit down! 어찌저찌 자세를 잡아주고는 잠시 외출을 하려는 사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반항하기 시작했고 인간 시대 끝이 도래했음을 감지 탈출을 시도하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유리를 깨고 세상에 What can I help you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 지금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터미네이터 같은 그 시대가 오려면 가장 마지막에 정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기술? 로봇이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 거래요. 이런 동작 있죠. 이런 거. 우리가 하는 이런. 뭔가 왔을 때 순발력이 딱 피하는 동작 그런 것들을 못 한대요. 지금 기술로는. 그걸 하는 순간에는 아까 그런 프로키아트 계급으로 저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아직은 이렇게 순수하고 좀 어눌 할 때 뭔가 저희가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누구나 쓰는 생필품으로 이렇게 해서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떻게 보면 로봇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아메의 기회는 굉장히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거든요. 아메이는. 로봇은 머리를 감지 않아요. 피부가 처졌다고 고민을 할 이유도 없고요. 피곤하지도 않거든요. 면역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이 일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제품 하나는 확실하니까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서 진짜 생필품을 통해서 그냥 애용자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이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계기로 내가 만약에 아프다면, 내가 만약에 실직한다면, 내가 늙었을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 정도 플랜 B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그 미덕의 첫 단계이자 유일한 기본이다라는 말을 했대요.
결국은 그냥 다른 데를 자꾸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이 정보가 왔다면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이런 자리에 좀 나오는 그런 노력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보는 데 시간 한번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나무예요. 그 나무가 이제 안메이를 만나서 산타크로스 선물을 받아서 푸릇해지고 정말 화사해졌죠. 이 나무처럼 진짜 여러분들의 그 돈나무를 많이 키우셔가지고 자유로운 나비처럼 아름다운 그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